이제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과정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테스트를 보고 단계를 지정하면 될까?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센터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라 조금 준비사항부터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는요.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요. 학습관이 아니에요. 레벨 테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를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테스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테스트가 그 컴퓨터로 듣고 그 다음에 스피킹 단계에 따라 다른데 듣고 뭐 보면서 본문을 이해하고 타이핑을 치고 스피킹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단계마다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시설물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팅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언제 이제 내가 오픈 준비를 하면은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갑자기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테스트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땐 조금 튕겨주셔야 돼요. 저희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체험 수업으로 유도해 주시거나 바로 당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테스트 볼 수 없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낼 거고요. 퀴즈를 맞추시는,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몇 번 들었었던 센터에겐 기회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들으시는 교육이 처음이신 센터 중심으로 또는 선생님 중심으로 기회 드릴 거고 분명히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김미아 이사님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 파트를 반드시 얘기하셨을 거다. 자, 저희가 테스트를 보려고 하면요. 우선은 첫 번째, 무조건 신규생들은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개별적으로 1만 원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 주말 행복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설마 답을 몰라서 마이크가 안 켜지시는 건 아니죠? 지금 딱 제가 타겟은 4분밖에 없거든요. 5분? 우선 박수현 선생님께서는 카메라가 꺼져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고 혹시 최수지 원장님 오늘 되게 그 머리가 아름다우시고 유난히 얼굴 미모가 또 돋보이시는데 질문은 안 되겠죠. 정말 자, 우리가 신입생이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입 문의가 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 현장에서 틀린 오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현장 땡. 자, 그 다음 혹시 김지현 원장님? 저는 어제하고 오늘만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끌지 않고 우선 가망원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교육 받으셨나요? 가망원생? 네. 가망원생 등록하기. 자, 가망원생이에요. 1번. 자,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 학생의 정보가 입력돼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해요. 되셨을까요? 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홍보를 했어. 그랬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나 테스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예약된 학생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님 뭘 주세요? 연락처를 주시겠죠. 이제 개인 정보를 주시고 등록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보게 해주셔야 각 센터들, 운영하시는 센터들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우리 학원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관리자 페이지에 연동된 학생들이 볼 수 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우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테스트를 보러 왔을 때 선생님 안 들려요. 선생님 녹음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므로 무엇을 먼저 하자고요? 시설물을 점검하자고요. 테스트를 보실 때는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사실은 태블릿으로 보셔도 돼요. 관리자 페이지를 열어놓고. 근데 화면이 큰 게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제 그 데스크탑 또는 이제 상담실을 어떤 식으로 비치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오픈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 저희 이제
그 본부장님들께서 더 상세히 안내해 주시겠지만 상담실은 반드시 무엇이 있으면 좋아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으면 좋아요. 저희의 컨텐츠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딱 이제 전문가처럼 딱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테이블 위쪽에 노트북 다 활용하시고 또는 모니터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스트 장소가 반드시 상담실과 연결돼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이제 우선 테스트를 봐야 하는 그 시설물 점검은 1번 체크를 해주시고 헤드셋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출력 자료 사전에 조금 가지고 미리 세팅해 두셔야 되는 자료가 공통영어 처방전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말씀드렸었던 교재의 스코프 앤 시퀀스를 따로 이제 체크해서 출력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그 다음에 파이넥스 플래시 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출력하셔야 되는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자료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방전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앤 시퀀스는 이제 그 교재 원장님들께서 이제 앞쪽을 카피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지금 저희가 여기 페이지를 따로 모아놓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각 센터의 교재, 초도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거기를 스캔해서 출력하셔도 되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알파벳 카드가 오럴 테스트지랑 같이 자료실에 올라가져서 이게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테스트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고 자료실에 달러도 있어요. 디자인된 달러. 그래서 이제 아이가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 가장 중요한 보상인 거죠. 그렇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보상. 그래서 이러한 출력물들을 먼저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럼 처방전에 대한 설명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이가 상담을 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신입상담이 갑자기 와서 요즘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적으세요. 대부분 테스트 볼 땐 예약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선 안내, 유선 전화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테스트는 어머니 저희 테스트 이제 언제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뭘 하실 거냐면 기본 정보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죠? 학생의 이름, 그 다음에 학부모님의 연락처는 필수값이 될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이거를 가마원생에 등록해야 되니까. 가마원생에 있어야 아이의 이름으로 리포트지가 나오거든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목적은 사실은 뭐 그렇다라는 우리 테스트는 이렇게 우선 사전에 세팅해 놓고 보는 거 다 그래요. 다른 데들도. 그쵸? 그래서 테스트비 받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먼저 받는 이유는 우선 개인정보 동의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관리도 하는 거예요. 이후에. 보류생 관리라든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유선상으로 만약에 개인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럼 우선 언제 테스트 가능하고요. 오셔서 직접 알려주셔야 등록하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라고까지 안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와서 이제 테스트를 볼 때 가마원생에 등록되어져 있다라는 가정 하에 테스트를 본 친구와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우리 학원은 나, 원장,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이 계세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어. 그러면 테스트 보는 사람과 상담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원은 교습소라서 또는 공부방이라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상담하고 내가 테스트 다 봐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1번은 선생님과 원장님이 같이 계신 경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처방전에 테스트를 보는 선생님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테스트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굳이 같은 엄마가 있는 공간에서 테스트를 보는 걸 저는 권하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아이가 긴장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아이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건 독립된 공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원장님과 선생님 같이 계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아기를 데리고 이제 테스트장으로 갑니다.
그럼 뭐 강의실 온라인에 있는 강의실 인디 강의실로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제가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 정아 오늘 정한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 이정아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어디 학교 몇 학년이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아이의 눈높이에 친숙하게. 그리고 그 테스트를 보는 아이를 응대하고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을 뺐으면 사실 어머님들은 거의 그죠? 나도 여기 너무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얘기는 거의 한 60%는 끝난 거잖아요. 60, 70%는 그쵸? 그러니까 테스트장에 데려간 그 아이를 인솔한 선생님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조건 친절하게 그다음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충분히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의 언어로 소통해 달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다양하게 그 현장 운영하는 가맹센터에 가서 뭐 엑스포할 때 직접 레벨 테스트 지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봤을 때 어떤 질문을 삼가해 주셔야 되냐면 자, 너 만약에 1학년이에요? 영어 배워봤어? 그러면 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배웠어? 어디 학원 다녔어? 대답 못하는 데 되게 많아요. 학원이 뭔지 몰라. 그리고 예를 들면 너 어학원 다녔니? 몰라요. 어학원 뭔지 몰라. 그러면 이제 질문의 눈높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 때 영어 배워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영어 유치원이야? 아니면 방과 후 영어야? 아니면 그냥 유치원에서 하는 노출 영어야? 이거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영유겠죠. 그런 눈높이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유치원 끝나고 선생님이 책 들고 이런 거에 저는 얘기를 해요. 방과 후 영어는 대부분 뭐래요?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빅북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거나 이런 형태들이 많죠. 노출 영어들은. 그래서 그 눈높이를 아이가 배워봤을 법한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학년들은 학년이 높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저 청땡학원 다녔어요. 너 그러면 너 무슨 반이었니? 모르는 애들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너 뭐 배웠어? 잘 모르겠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예측되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단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1번 처방전에서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던지되 엄마가 예약할 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 영어 해본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애기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해본 적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테스트 첫 번째 걸 볼 거야. 또는 파닉스일 거니까 파닉스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이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지 영어를 아예 모르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질문을 던지죠. 이 시간이 처방전에 이제 내가 확인한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특이사항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특이사항에 적어주시는 거는 내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의 성향, 테스트를 풀 때 지켜봤을 때 아이가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어떤 건 어려워했고 어떤 건 잘했어 라는 모든 커멘트를 적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상담하고 계시는 원장님은요, 아이가 어떻게 테스트를 받는지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셨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분의 그 과정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원장님들은 사실 이미 여러 아이들을 지도했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용만 딱 봐도 어떤 아이겠구나가 딱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방향을 이 어머님, 그간 애가 테스트 보는 동안 엄마와 나눴었던 대화를 토대로 이 어머님 성향을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이 테스트지를 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어머님이 원하는 우선 형태의 그 상담을 끌어낼 수 있어요, 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잘 정리할 수 있게 저희 원장님들께서도 한 번 더 현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혼자 이제 운영하는 원장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내가 어머님도 상대해야 되고 아이도 상대해야 되니까 한 자리에서 할까? 한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한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아이를 데리고 독립된 공간으로 가셔서 동일한 과정, 나와 아이가 친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나한테 홀릭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돼요? 저희의 자료를 보시거나 저희의 미국 컨텐츠를 들어보시라고 하거나 안 들으세요. 안 듣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안 듣고 휴대폰을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부분에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보세요. 제일 좋은 걸 엄마한테 소개해 주세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 이제 상담하실 때 사용하시는 상담 링크를 드려요. 지금 이제 그 링크의 최종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레벨 테스트 끝나면 PPT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노출 컨텐츠들이 이미 들어가져 있을 거니까 어머님한테 이거 쭉 보고 계시라고 해도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어머님한테 할 것, 우리 걸로 뭔가를 소개할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선생님이 이제 끌어내야 됐었던 그 포인트들을 내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파트, 그 레벨 테스트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의 성향도 이해했고 테스트 볼 때 무엇을 어려워했는지도 지켜봤고 그래서 내가 보니 예측되는 단계가 있어. 그러면 그게 맞는지를 무엇으로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최종 레벨을 지정할 때 참고할 거다라는 거예요. 스컵들은 그때 쓰시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지 토대로 최종 우리 교재에 있는 목적들에 맞는지를 적용시켜서 최종 레벨을 지정할 거고 테스트를 보는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으니 아이들한테는 테스트가 끝나면 보상과 함께 뭔가 그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것들로 연결시켜 주셔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 테스트 준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직접 이제 과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 이제 센터 관리자 페이지인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망 원생 관리에 학생이 등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자, 어디로 들어와야지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냐면요. 바로 여기로 들어와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학생이 테스트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망 원생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상단에 레벨 테스트가 떠요. 되셨을까요? 자, 미리 원생을 등록시켜 놓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실은 어머님이 상담을 받고 나서 뭘 할 수 있으시죠?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결제를 할 수 있죠. 자, 저희는 그 관리자 페이지가 학습관, 결제, 학부모 앱 모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예약을 일반적으로 하면 수강료를 바로 발행시켜놔요. 저희들은.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결제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머니 카드 주세요 하고 바로 결제 꽂는 거예요. 또는 집에 가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머니 지금 링크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제 보시고 여기 이 링크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결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청구서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우선 돼야 돼요? 원생이 등록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등록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클릭해요. 레벨 테스트를. 그러면 페이지가 레벨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 진행을 눌러주시면 이제 누르시면 뭐가 보이냐 하면 기본 정보값을 넣게 돼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묻고 있어요? 원생 아이디를 적으라고 묻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원생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고 내가 이미 가망원생으로 등록했었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바로 여기 앞에 LMS 페이지에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아이디로 입력하는 거예요. 가망원생의 아이디. 근데 저는 우선 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유경희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공터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뭐 010 여기 연락처는 사실 숫자 하나만 넣어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연락처는 크게 사실 의미는 없죠. 이미 우리 등록한 연락처를 등록해야지만 가망원생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평가 레벨이라는 걸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제가 평가 레벨 우선 여기선 클릭만 해 놓고요. 그리고 다시 PPT로 가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었던 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결국 테스트 레벨을 지정할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트가 나와 있는데 저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딱 이 텍스트를 읽고 우리 공터 영어의 단계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1번이에요. 알파벳을 알고 레벨 1 평가 기준이에요. 알파벳을 알고 단모음, 단자음 또는 이중 자음 모음을 학습해야 하는 학생. 자, 레벨 1은 무엇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파닉스 과정. 그렇죠. 파닉스 과정이죠. 자, 그러면 레벨 1 테스트를 봤을 때 파닉스 과정이야. 그 파닉스 과정에 우리는 몇 개로 나눠졌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단모음, 단자음은 어디예요? 왜 끝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PKGK. 네, PKGK 001. 그쵸? 이중 자음 모음은 002. 자, 거기를 레벨 1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레벨 2로 갔더니 패턴 단계를 다지면서 네. 단순 패턴 스토리를 학습해야 된대요. 네. 자, 패턴 스토리 단계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단계는 저희 과정에서는 어디부터 어디예요? GK003부터 5까지. 그렇죠. GK003부터 005까지의 단계예요. 자, 킨더 과정을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하면 레벨 1하고 레벨 2를 마무리하는 거겠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레벨 1은 파닉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레벨 2는 패턴 스토리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직접 옆에 단계를 쓰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파닉스는 001, 002. 그 다음에 패턴 스토리는 003부터 5.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킨더를 쭉 테스트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예요. L3는 어디일까요? 그 다음 단계가. GR. 그렇죠. GR 단계인데 자, 이제서부터는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GR1이에요. L3는 GR1. L4는요. GR2, 3. 2. 2. 그 다음에 L5가 GR3.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L6가 GR4.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그레이드가 하나씩 높아진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제가 뒤에서 하나씩 또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L3하고 L4가 지금 그레이드 1, 2를 각각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L3는 단계가 총 몇 개로 나눠져 있고요? 4개죠. 네. L4도 4개죠. 네. 그렇죠? 얘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평가한다라고 지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제가 지금 여기 파트를 계속 강조해 설명하는 건 저희 테스트의 평가 방식이 이제 반응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형. 자, 저희는 지금 현재 테스트 구성이 총 3단계를 걸쳐서 아이가 최종 레벨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테스트 1을 보게 돼요. 이 친구가 파닉스가 예상돼서 내가 레벨 테스트 1을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1차 테스트로 세팅되는 것은 12문항 기본 문제를 세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2 기본 문항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파닉스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서 기본 문항으로 12개 세팅이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모두 다 파닉스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12문제를 풀면서요. 난이도가 다르죠. 어느 파트를 할 거냐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개 중에 어떤 문제는 패턴 스토리 문제가 있을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위에 과정을 묻는 테스트가 있을 거고 아래 과정을 묻는 테스트가 12문항 안에 배정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심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 과정을 잘 알고 있는지 비중이 제일 크겠죠. 자, 그럼 그렇게 세팅된 12문항을 풀었을 때 아이가
첫 번째 구간의 테스트를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두 번째 세트 문항이 다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 구간을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두 번째 문제가 세팅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8문제를 다시 풀어요. 자, 그러면 그 8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거의 다 맞췄어. 첫 번째 세트 구간을. 그럼 그 다음 학습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 중심으로, 그쵸? 그리고 그 정말 앞에 걸 안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8문제가 구성된 거고 그 비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항 세트들마다. 되셨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걸러냈어.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가장 예측되는 단계의 범주의 문제가 5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럼 그 5문항 안에 비중이 어떨까요? 가장 예상되는 단계도 있지만 그 위아래가 가능한지 문제도 5개 안에 들어가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3차를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단계가 최종 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총 아이들이 푸는 문항은 25문항인데요. 이 25문항 안에 이렇게 구성단을 달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를 풀면 애들은 어떨 수 있어요? 질려서 이 학원에 오고 싶지 않겠죠. 네. 대부분 어학원 테스트가 몇 시간씩 걸리는지 아시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테스트를 풀로 봐야 돼요. 그죠? 보고 라이팅하고 그다음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지쳐요. 그걸 즐기는 건 어쩌면 어른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러면서 점수가 잘 났을 땐 뿌듯한 건 맞는데 평가를 반드시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덜어내면서 객관화시키고자 저희 테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평가 범위를 아까 제가 앞쪽에서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직접 정리해 보시라고 했었던 그 여기 파트 L1이 파닉스를 평가하는 거고 L2가 패턴을 평가하는 거고 L3는 그레이드 1부터 104까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로 이 파트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예상 단계는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 이 테스트가 평가를 어디까지 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범위를 다 평가하는 거냐. 자,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파닉스 단계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 범위는 001부터 패턴 스토리 킨더 전체를 평가하게 돼요. 아니 분명히 파닉스 과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상되는 단계는 여기야. 내가 볼 때 얘는 파닉스가 나올 거야. 근데 실제 평가는 문제를 잘 맞추면 패턴 스토리를 사실은 원래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예상되는 단계가 파닉스여서 파닉스만 평가하면 그건 어떤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확실히 안 해도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두 번째, 패턴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또 보게 해야 되죠. 네. 그럼 애기는 테스트를 2번 보는 과정이 있으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길 아우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봤을 때 대체로는 문제의 어떤 그 비중, 기본 문항의 비중이 파닉스 중심으로 있지만 아이가 거길 다 맞추면 그 다음 세트 구간들이 어디를 물어볼 거예요? 패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최대 GK005까지 단계를 권장할 거고요. 마지막 과정에서 세트 구간 3번째. 자, 예를 들면 마지막 세트 구간 3번째에서 만점 맞는 친구들은 다음 레벨 테스트를 보라고 L2, L3 이런 식으로 결과지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가 테스트를 1차도 잘 받고 2차도 잘 받고 3차에서 만점 맞고 통과했어. 그럼 다음 레벨 보라고 나와요. 왜냐면 더 정확하게 넌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킨더 과정으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L2는 어디까지 평가를 하냐? 자,
L2는 패턴이 메인이지만 뭐가 있어요? 여기 과정이 아니야. 너 이거보다 이 쉬운 문제 틀렸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파닉스 과정의 평가 문제지로 세팅이 되는 거고 패턴을 잘 풀었어. 기본 문항을 되게 잘 맞추고 넘어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봐요? 파닉스도 한 번 더 아는지 한 번 더 짚지만 그 다음 단계도 가능한지 8문제 중에 들어가져 있겠죠. 그럼 그 문제 맞췄어. 그럼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들어가는 거야? GR 단계가 가능한지 거길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L2를 보고 그다음 L3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예상되는 단계가 그레이드 1이지만 메인 레슨은 그레이드 1이지만 거기 안에서 아래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테스트지가 세팅되는 거구나라고 큰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레이드 1을, 그러니까 L3는 그레이드 1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결과지는 어디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킨더도 나오고 그레이드 2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해서 리포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L4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단계는 그레이드 2야. 그렇지만 그레이드 1도 나올 수 있고 그레이드 3도 나올 수 있고. 이 차이는 무엇으로 만든다? 주간별 어떤 문항을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세트가 달라져서 결국 평가 결과지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L5로 가게 되면요. L5는 실제로 만약에 저희 테스트에서 L5가 70점,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 친구는 실제로 잘하는 아이일 거예요. 뭐 대부분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간단히 가능하고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외부 이제 뭐 타 학원에서 학습 이력이 한 4년 정도 이상 됐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아이들이 대부분 저희 테스트 L5에서 그 정도의 점수를 맞아요. 그럼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저희 미국 학교 그레이드의 3학년 이상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희 단계에서 그레이드 3을 따라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왜 그레이드 1, 2에서 자기 생각을 담고 서머라이징을 해보고 막 이런 거 훈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드 3은 그거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가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범위도 더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L6는 솔직히 러닝 패스 과정이 가장 정확한 결과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러닝 패스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레이드 2부터 오픈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의 테스트와 연결시켜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 특히나 오픈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은 우리 학원에 최상위반 애가 왔어. 타 브랜드 학원, 모 어학원에서 어떤 특정 레벨 이상의 아이가 들어왔어. 그럴 때는 내가 당장 레벨 테스트 예약을 받았는데 조금은 고민이 돼. 연락 주세요. 약간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담 방향이라든지 가이드를 미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가 나왔어. 단계를 지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돼. 그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거예요, 제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수업에 대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러닝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자신 있게 테스트 진행하시고 나서 방향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 과정 상세는 저희 이제 교육연구소가 또는 이제 사업부에서 본부장님들이 매니저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테스트를 보면 이제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지와 함께 한번 상담 준비를 해보신다 생각하고 예상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이제 결과지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자, 이제 2개의 테스트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한 아이가 테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배정 레벨을 그레이드 101로 받은 친구예요. 자, GR101 테스트 결과지를 받았고 점수는 82.6으로 통과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응시 레벨은 L2예요. 자, 우리 L2 아까 기억하시죠? 네. 원래 메인 테스트, 이제 예상되는 테스트 범위는 어디였냐면 패턴 스토리였죠. 그죠? 패턴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 그 단계 I인데 평가 범위는 그레이드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레이드 1. 그쵸? 네. 그래서 그레이드 101까지 그 테스트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선 L2를 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자,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 동일하게 101을 배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몇 점으로 101을 받았죠? 44점으로 101을 받았어요. 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결과지가 어머님 기분이 좀 좋으실까요?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아이들이 예측되는 단계도 중요한데요. 평가 범주, 학습 이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테스트를 봐주시고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셔야 그 다음에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테스트 안 보세요. 그리고 자꾸 책만 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테스트를 보면 지금 킨더 친구들한테 리스닝 테스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딜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그 응대할 때 엄마가 당하거나 점수를 보고 내가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데 테스트 안 보시면 안 된다. 되셨죠? 이해되셨을까요? 테스트 꼭 보시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레벨 2로 테스트를 본 친구가 101을 받았죠? 자, 그럼 이 친구의 이제 결과지, 리포트만 놓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닝 문제가 11문항 나왔고요. 자, 리딩 문제가 11 나왔고요. 스피킹 하나, 라이팅 하나, 그래머 하나의 문제 총 25개를 푼 친구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리스닝은 10개 맞췄고 뭐 이렇게 맞춰서 각각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 아이가 푼 문항에 맞춰서 나온 건데요. 각각 1번 문항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하단에 지금 이 표가, 이 막대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06, 그 다음 105 이런 것들은 그냥 1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리포트 디자인을 바꾸고 있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그레이드 1단계의 문제를 푼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리포트 단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가 저희가 1.0에서 2.0으로 전환할 때 1차 세팅한 디자인으로 반응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미 아이들이 푼 문제는 104에 어디에서 풀었다라고 결과지는 사실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디자인표만 106까지 체크된 경우들이 206까지 체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1번 문제를 맞췄어.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맞췄어? 1점대 수준의 문제를 맞췄어. 킨더 수준의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어. 이 친구는요. 첫 번째 구간 12문제를 다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세트 구간 문제 다 맞췄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트 구간이 100점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문항 세팅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구간에서는 두 문항을 틀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트 구간에서는 2개를 맞추고 3개를 틀린 친구예요. 자, 거기를 조금 분석했어요. 자, 다시 리뷰하면서 기본 문제 12문항을 통과 점수에 따라서 문항이 달리 구분이 세팅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세트 문항을 이 친구가 100점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세팅되는 문제 유형이 GK005부터 GR101까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세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더니요. 아이가 2개를 틀렸어요. 거기에서. 그랬더니 75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점부터 75점까지는 GK004부터 101까지를 평가하는 세 번째 세팅의 문제로 자동 세팅이 돼요. 근데 그 중에 5문제 중에 2개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몇 점으로 통과한 거예요, 이 친구가? 40점으로 통과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지정받은 거예요? 31점부터 80점까지는 GR101을 하면 돼 라고 해서 101을 확정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레벨을 지정받은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똑같이 이제 그 레벨 지정을 받은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listening, 그 다음에 reading, writing으로만 봤어요. 얘는 왜 스피킹이 없죠? 이거 왜 없냐 하면 구간마다 문항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죠? 아이가 통과한 구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1번부터 12번 문항까지 다양하게 맞추고 틀렸죠. 자, 그 다음. 지금 근데 평가 범위를 보시면 1점대 문항만 물어본 거예요. 여기가 무슨 단계였어요? L3는 그레이드 1을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트 구간 문제가 뭘로 자동으로 세팅된 거예요? 그레이드 1 유형으로만 문제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 점으로 통과했냐면 7개 맞췄어요. 12문항 중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과했더니 두 번째 세트가 툭 떨어졌죠.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틴더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세 번째가 세팅이 됐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이가 첫 번째 그레이드 1을 평가받았을 때 7개를 맞춰서 58.3점 정도를 맞은 겁니다. 각각 문항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테스트 평가 범위가 GK005부터 102를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세 문항을 맞췄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101부터 103 문제로 풀었더니 한 개밖에 못 맞췄어. 그러니까 너는 최저. 여기 단계에서 가장 낮은 그레이드 1 단계를 지정해 줬어요. 근데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보면 이 친구 맞은 개수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교재에서 할 때 킨더가 정말 된 건지 GK005 확인하시고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범주에서 101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대 폭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면 문항수를 확 늘려야 돼요. 더. 근데 그럼 아이들이 문제 많이 푸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뭘로 우선 더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있는 스코프 앤 스퀀스로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간단히 평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리포트 구성에 대한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과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올 거고요. 그 단계에 대한 이 학생이 이 단계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학습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수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학습을 한 아이들 학습 대상고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 소개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코어 커리큘럼이라든지 랭귀지 스쿨이라든지 익스텐션 옵션즈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과정의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의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레슨 스킬들이 뭔지 여기에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어머님들께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미국 스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스쿨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문과 함께 연계해서 학습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스템 채널이 뭐예요? 그레이드 1에서는 스템 채널이 사이언스죠. 네. 그래서 거기 컨텐츠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언제 더 노출시킬 거예요 라는 어떤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학습을 연결해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리포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걸었네요. 자, 예정. 지금 테스트를 보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그 결과지가 각각의 이제 아이가 문항을 어떻게 풀었고 여기에 이제 지수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로 평가받았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여기 두 번째 장에 나와요. 그래서 25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은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 아이 지금 현재 단계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라는 걸로 이제 통칭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저희 단계에서 GR 1단계는 요 정도 범주, CFR은 요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건데 이건 이제 아우로는 좀 넓게 저희가 러프하게 잡은 범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각각 뭐 렉사일이나 AR 지수는 그 아이들마다의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요 정도 수준이다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원장님들께서 너무 우리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요청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아웃라인 좀 잡았고요. 상담하실 때 가이드 정도 될 수 있게끔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 리포트 땅 구성이에요.
상담할 때 이것만 보고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 드리고자 했었던 레벨 테스트이고요. 시간은 정확하게 12시 56분. 오늘 참 잘 맞췄죠? 자, 그러면 자, 교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오픈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무엇을 더 체크하셔야 하는지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질문 있으세요? 레벨 테스트 관련해서 질문. 질문은 역시 없으신 거죠? 그럼 제가 그 아까 전에 상담할 때 쓰시는 그 PPT는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뭐 수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바쁘신 원장님들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괜찮고요. 제일 중요한 저희 원장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 상담용 PPT를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 링크로 만들어서 그 원장님들 그냥 그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이게 영상이나 용량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링크화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간담회 또는 저희 엑스포 준비할 때 연사분들이 사용하시는 PPT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부모님과 소통하거나 그 설득을 할 때는 그거잖아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하기 전에 그 뭔가 조금 웜업하는 시간이 있죠. 그걸 이제 개정교육 과정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개정교과 과정들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단계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죠. 그죠? 이게 다 상담할 때 필요하신 페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지금 여기에 있는 GR 단계의 교재의 각각각 페이지 누르시면 링크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해당 페이지. 그래서 제가 강조했었던 내용들 우리가 어떤 학습, 지금 이건 학부모님한테 진행하는 그 상담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뭘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좋냐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교육 방향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개정교과 과정이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서의 6개의 스킬을 확장시켜서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가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필평가가 아니에요. 수행평가 중심으로 고등 과정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예요? 어떤 파트예요? 창의적 사고, 그렇죠? 융합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그 방향으로 교재 구성서부터 학습 과정들이 세팅된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미 디지털 교과가 들어와야 돼. 25년도에 다 들어가. 지금 이제 23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저희는 다 이미 그 과정으로 6대 영역을 학습할 수 있게 교재에 녹였어요. 자, 그럼 이 방향으로 맞춰서 학습을 하되 무엇을 언어적인 것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신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중등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여기 PPT에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게 좋다를 설명하지 마세요. 어떤 걸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선 반드시 이걸 끌어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실제로 이게 중학교 이제 그 뭐죠? 스피킹, 수행평가 질문지예요. 근데 내용들을 설명드려요. 교사는 이미 정해놓은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토대로 질문 던지는데 저희는 뭐까지 한 거예요? 스피킹 과목에서 완벽하게 이해한 거를 나만의 다이얼로그로 완성했죠. 이걸 완성하는 애가 질문에 대한 답변 못할 리가 없고 이미 그런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요? 리딩서부터 하죠. 그렇죠? 넌픽션에서 계속 Q&A 과정들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학습 그대로 따라오는 아이가 수행평가를 따로 준비하는 애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이상의 것을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정확한,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원하셔서 매핑을 시켜놓은 거고요. 이제 라이팅 파트로 갈게요. 마지막 타입4가 라이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학습의 포인트들로 아이가 학습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원장님도 설명하실 때 어려울까 봐 여기다 다 텍스트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교재에서 어떤 걸 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실제로 아이들 보는 수행평가다.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날짜 지정해 놓고 그렇죠? 주제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해 오라고 다 알려줘요. 자, 그럼 조건을 주죠. 그죠? 조건을 줘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 자, 1번은 뭐예요? 필수 조건 한번 볼게요. 여긴 짚어주세요. 어머님들한테.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쓸 것. to 정사를 한 번 이상 사용할 거. 이거 왜 그래요? 그래머랑 연결시키는 거죠? 네. 그죠? 그 레슨에서 배우는 그래머를 라이팅에 적용시켜 보라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 when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머 포인트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시면 70단어 이상으로 쓸 때 모두 문장으로 완성하고 이런 것들을 써 라고 하고 다른 유형들은 또 뭐예요? 도화지, PPT, 프레지를 이용해가지고 3분 안에 발표할 것. 이런 조건을 줬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수행평가인데 요즘 도화지 안 쓰죠. 쓸 수도 있어. 마인드맵 이렇게 그려서. 자, 저희는 뭘 한다? 자, 이러한 과정들 PPT로 이미 여러 번 발표 킨더 때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프로젝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강의 노트를 제작합니다라고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PPT 구성, 프레지 구성, 도화지를 구성, 이 구성이라는 건 내가 완벽하게 주제에 대한 걸 이해하고 그걸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획해서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레이드 단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훈련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미 공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학년이 낮으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언어적으로 지식적인 부분과 함께 확장시켜서 펼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은 거고 학년이 높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방향에 맞춰서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만 해주시면 돼요. 특강 때 그래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스킬 레슨을 이용해서 확장 수업으로 연계해서 그래머를 훈련시켜 주신다든지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미국 컨텐츠니까 국내 과정과 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전 되게 황당했었어요. 처음에 그 질문 받았을 때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핑해드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영어에서의 영역이 몇 개예요? 지금은 6대 영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듣는 시간은 공터는 리스닝 훈련을 따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과정이 리스닝이에요. 리딩을 할 때도 리딩 스킬을 해도 뭐예요? 들으면서 프랙티스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리스닝 훈련 시간이 유형에 맞춰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되셨죠? 꾸준한 학습, 아이가 듣고 왜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거기를 인딥 시간에 인디비주얼 학습 시간에 왜 맞춰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잊지 않고 저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학생들을 만났었던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받으셨던 이 교육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공터는 학생과 함께 뛴다. 그 과정 안에 함께 뛰어준다라는 마음으로 코칭해 주셔야 한다. 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뒤로 사실 뭐 예를 들면 CCSS나 러닝 패스 테스트나 되게 많은데요. 오픈하시는 원장님들께는 해당 과정들이 지금 이미 6월 8일에 교육을 한번 했고 이후에 한 번 더 교육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한 번 더 추가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규 코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할 때 필요한 레벨 테스트까지 그리고 상담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지금 상담용 PPT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오픈 여유가 조금 더 기간적으로 있으시면 추가 교육, 그 다음에 이후 7월 교육 운영하시면서 또 들으시면 들을 때마다 많이 다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 교육 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규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픈 시점에 맞춰서 추가 교육 필요한 부분들은 본부와 소통해서 이후 교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엑스포와 추가 교육 7월 1일 대면 교육 때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